저희가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앵그리 성태.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코너 제목. 예. 얼마 전에 제가 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예. 참 그래도 이 정권 교체를 위하고 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적폐청산에는 미명하에 참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둘로 쪼개진 그 암울한 세상을 극복한 게 2022년 대선이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3년 만에 이렇게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불행도 있지만 리더의 최대의 적은 이 간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신과 간신의 구분은 딴 거 아니에요. 충신은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충신들 그럼 그 리더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많은 그런 리더의 주변에서 이 간신은 딴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서슴없이 팔아버리고 내던져버리는 그런 족속들이 간신이에요. 예. 그러면 의원님이 제일 화나는 대상은 저는 그 대목이 대통령보다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앵그리 성태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의원님. 예. 오늘이 탄핵 변론인데 마지막 아마 증인신문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하고 홍장호 전 차장 그리고 핵심인 키맨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걸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이번 10차 이 변론기일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9차 변론을 마치면서도 변론기를 마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헌재에서 심판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인용되고 한 사람은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그랬어요. 법률 위반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선거법 중립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립법 위반을 했지만은 이 탄핵 소추 심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파멸할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기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겠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쉽게 말하면 경고나 경각심을 통해서 과도한 입법 권력이 국가 정부를 제대로 운영케 하지 못한 그 암울한 세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실상을 알리고 또 거대 입법 권력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좀 경종을 울리겠다. 이 취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행 헌법과 법률 이걸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그런 특히 12.3 비상계엄 당일날 밤 상황 이 부분에 대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이 있었지만은 국민 나름 다 판단이 있는 것이고 결론은 이렇든 저렇든 헌재 재판관들이 내리는 거죠. 오늘 조지호 청장이 사실은 그동안 몸이 아파서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나와서 검찰에서 했던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지술들을 조금 바꿀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유지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세 번의 증인 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지금까지 최고의 불리한 정언을 국회 내지는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이 계엄에 그러니까 적법성을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나 이런 부기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제일 먼저 밝힌 사람도
한덕수 전 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걸 분명히 또 이제 현재 재판관들 확인하려고 그럴 것이고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전에 6차례를 전화해가지고 네.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거듭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만이 이제 좀 현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전 대목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찌됐든 간에 이제 3월 중순 정도면 결론은 나올 거예요. 뭐 저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각각의 경우를 저희가 좀 따져볼 건데 예. 일단은 기각되는 경우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쪽이 아니고 보수 언론 쪽에서 예. 어제 이제 석동현 의사는 선을 걷지만 대통령 하야론에 대해서 예. 그 얘기들이 보수 언론의 기명 칼럼들 중에서 계속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인용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력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 자진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냐. 또는 좀 더 나가면 인용 기각 선고 나기 전에 자진 하야하는 게 국민 통합과 국민의 힘을 위해서 낫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은 선을 걷습니다만 이 얘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예. 그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논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논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누가 논계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예. 그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당시의 일본 내장 예. 게아모라 로크스케를 끌어안고 그 예. 푸른 물길 진주 난강에 그 몸을 던진 그 농계 예. 그런 희생이 사실상 그 이순신의 장군 그 진인사 대천명 이런 내용들이 풍전등화 조선을 살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장렬한 의미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예? 예. 그 대목을 제가 요 근래 많은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이 경험의 정당성, 당위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그 수많은 지청들이 이 엄동설안의 아스팔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전국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 어린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좋을 것인가? 예. 저는 그걸 늘 고민했어요. 어떤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농계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부력은 과도한 절대적인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통치 권력과 예.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맞아요.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지금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만 이건 잘못 아니에요. 예? 예. 그 거대한 입법 권력을 예. 부여한 국민들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물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국회를 갖다 변질시켜버리고 예. 그 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펼치지 못할 그런 암울한 세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3 비상계엄이 그 당시 국민들은 금방 판단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 국민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 당신은 어떨 건데 예. 어쩌고 할 건데 예. 이 지금 물음표를 민주당한테 던져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절차는 이제 3월 드디어 뭐 예. 법정 선고를 갖다 항소심 선고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늘 현재 10차 변론 기일을 끝내고 나면은 예.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최후 진술 내지는 최후 변론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에서 이제 탄핵 결정이 심판 나겠죠. 선고일을 이제 정하겠죠. 예.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물론 지금 현재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을 경우와 또 기각해서 복귀할 경우 이 사회적 파장 흐름 이거 봅니다. 이 탄핵 소추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가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론의 파장과 흐름을 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또 현재도 또 볼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예. 예?
법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예. 법치 이걸 알겠습니다. 보수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판단 그걸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언론이나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의원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논개가 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은 저는 지금도 어릴 때도 그 진주성 안에서 자라고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농계 사장을 가서 예. 그 19살 그 어린 나이에도 예. 예군의 적장에 알겠습니다. 그 몸을 끌어안고 그렇죠. 그 푸른 난강물에 그 시퍼런 물에 던져서 그러면 의원님 그때 진주성을 지키는 우리 강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주성 안에 사는 시민들 다 죽어버렸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논개가 외장 껴안고 남강물에 태어나서 조선을 구했잖아요. 의원님이 비유하시면 그러면 조선은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논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왜 농계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야 됩니까? 현대판 논개는. 저는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 아까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 외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편하게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남강으로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하야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로지 저는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는 그 참모들 측근 인사들이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보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들 앞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 가장 그러면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기일 때 왜 내가 비상겸을 했는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것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대통령제 던지고 나와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뭐 이 변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많은 이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은 그 계엄을 할 수밖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정당성 당위성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집중하길 바랬지. 그 사령관들이나 그 경찰청장은 뭐 또 국무총리 올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내 뜻이 그랬냐 뭐 그걸 반박하고 이런 모습은 나는 별로 좋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 개인적인 입장 분명히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정광훈 목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 집회가 이제 국민 저항권 뭐 이런 거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뭐 최근에 한국일보가 이 정광훈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뭐 정광훈 유니버스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 지금 보수 진영이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류의 저 기사던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이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세력에 많이 포획이 됐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이제 보수 집회를 순수한 뭐 저 종교인 집회 그런 뭐 종교인 행사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이제 목사 신분 자체가 이제 목사라는 이유지만은 사실상 그 집회의 성격은 정치적인 집회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광훈 집회의 목사가 이제 그 국민 정권을 주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로펌 뭐 그런 대형 로펌과 이렇게 계약을 60만 불 계약을 통해서 무려 지금은 현재까지 한 5억을 갖다 보내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의 이제 평화 통일 이걸 갖다 민주당 2021년도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하은 의원이 그 발의한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무산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가에서도 나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둬라. 이제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특정 뭐 이 통신사에 가입하면 그 뭐 수수료가 생긴다. 이렇게 쭉 다각적인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이제 종교인의 그런 뭐 집회 뭐 그걸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가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에요. 예. 그럼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은 이제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반탄파는 존칭 빼고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 뭐 이렇게 나경원, 윤상현. 찬탄파는 한동훈, 오세훈, 뭐 유승민, 뭐 안철수 뭐 이럴 건데 어디가 유리합니까? 찬탄파, 반탄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정치적 상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찬성 탄핵 찬성. 지금 현재 찬성 탄핵파든 반대파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집하고 그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면서 민주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일깨야만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 민주당을 정당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그럼 뭐 민주당처럼 그렇게 의원들이 인연과 그런 어떤 뭐 철학으로서 이렇게 똘똘 무장된 그런 집단이 아닌 부분은 취약해요. 솔직히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 MB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2022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와서 찬탄 반탄 그걸 구분 지으면서 바보짓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거는 뭐 대통령 다시 조기 대선 만일 온다면은 이거는 상납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바보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통합해야 되는데 경선에서는 경쟁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내 경선에서도 찬탄 반탄 그걸로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런 우둔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끼리의 그 한마당 잔치에서 대선 후보로 되면 뭐합니까? 본선에서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앵그리 성태 그냥 앵그리를 그냥 보여주셨어요. 오늘 앵그리 성태 첫 코너 첫 시간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